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의 숨겨진 기가 막힌 혜택 6가지. 이거 삭제되기 전에 보세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천만 명 가까이 가입했다고 알려진 실손의료보험. 이 실손보험이 정말 큰 혜택이 숨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활용 중인데 나만 모르고 있어서 손해볼 수도 있는 실손보험의 숨은 6가지 혜택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손보험이라는 건 내가 병원에 가서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분담금을 빼고 나머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실손만큼은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손보험 하면 보통 통원비나 입원비 보장만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혜택들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모르고 지나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몰라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숨은 혜택,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09년 9월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전액 보장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자기부담률이라는 게 생기면서 의료비의 10%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1천만 원 병원비가 나왔다면 100만 원 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 4월부터는 이른바 3세대 실비보험이 등장했는데요. 이때부터는 급여 항목은 10%, 비급여는 20%까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즉, 비급여 병원비가 1천만 원이면 200만 원을 고객님께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급여는 20%, 비급여는 30%까지 부담하게 되거든요. 1천만 원 병원비 기준으로 보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는 내는데 내가 내야 될 자기부담금까지 많아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오늘 말씀드릴 숨은 혜택이 자기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막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낸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혜택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이 실손보험의 첫 번째 혜택, 자기부담금 상한제 덕분이죠. 보험금 약관을 보면요,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해드린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두 연간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으로 같아요. 즉 1년 동안 병원비가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서 어디 세대든지 내가 부담해야 되는 최대 금액은 200만 원이란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의료비로 5천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2세대는 자기부담률이 10%니까 계산상으론 5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딱 200만 원까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부담률이 높아도 연간 2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보장이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혜택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비급여 의료비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만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4세대에서는 비급여 항목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병원비 5천만 원을 전부 비급여 항목으로만 썼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30%인 1,500만 원을 모두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른 세대에서는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부담이 줄었는데 4세대는 비급여 안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 덕분에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보장을 일부 줄인 대신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래서 보험료는 낮지만 비급여 쪽은 보장은 다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여전히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드릴 수 있는 보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셔도 실제 보험금 청구할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병원비 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반영해 주거든요.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제도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르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숨어있는 혜택들입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단체 실손보험에 들어가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대부분 회사나 법인을 통해서만 안내가 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을 따로 가입하신 분들이 단체 실손까지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실제로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150만 명 정도가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중복 가입이면 보장도 2배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구조라서 여러 개 가입했다라고 해서 보장을 2배, 3배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만큼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필요한 보험료만 더 내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비로 2천만 원을 실제로 결제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개인 실손 하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 하나, 총 2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에서 2천만 원, 단체에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그렇게 작동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손은 실제로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개는 개인 보험에서 일부, 단체 보험에서 나머지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개인에서 1천만 원, 단체에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총 2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은 2천만 원이지 4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장은 나눠받게 되는데 보험료는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모두 중복해서 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있긴 했는데요. 과거에는 개인 실비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었습니다. 단체 실비는 회사에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조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2023년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개인 실비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 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꽤 유용하죠. 물론 개인은 유지하고 단체 실비만 중단하고 싶어요. 혹은 그 반대로 단체는 두고 개인 실비만 잠시 멈추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입해줬던 단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실비를 다시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중지한 뒤에 다시 재개하려고 하면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최신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이 돼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세대 실비를 갖고 있던 분이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면 4세대 실비로 변경해야 됐던 것이죠. 기존에 좋았던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가입자 입장에선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할 때 중지했던 그 세대 그대로 다시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세대에서 중지했다면 재개 시에도 1세대로, 2세대에서 중지했다면 재개 후에도 그대로 2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특히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더 유리하거든요. 이 시기의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계속 납부할 수 있다면 평생 유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입 주기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관을 새로 바꾸고 보장 내용도 변경해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전 실손은 그런 제약이 없어서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인 셈이죠. 자, 여기서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3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재가입 주기가 1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3세대 실비에 가입하셨다면 15년 뒤인 2028년에는 그 시점에 새로 출시된 실비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4세대 실비보험은 5년 단위로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거든요. 즉 내가 2021년에 4세대 실비로 가입했다면 2026년도에는 지금보다 보장이 더 축소된 상품으로 자동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실손보험, 특히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조금씩 오르긴 해도 재가입 없이 기준 약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한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셨다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거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예전 보장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셈이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있거든요. 아무나 실손보험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실비를 1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야만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있는데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만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이어받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중지해뒀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는 별도로 병원 진료 기록이나 과거 병력이 심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예전에 가입했던 그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계약 전환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정말 유용한 혜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납입중지 제도는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를 모두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굳이 개인 실손보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경우요. 문제는 이러한 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단체 실비도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실손보험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직 이후 실손 공백을 막기 위해서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즉 따로 개인 실손을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단체 실비를 기반으로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바로 퇴직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개월이라는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전환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를 퇴직하셨고 개인 실비 없이 단체 실비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나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최근 5년 이내 암, 심근경색, 심장파마증,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고혈압, 당뇨, 간경화, 에이즈 등 10대 중대 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으셔야 하고요. 퇴직 직전까지 단체 실손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신 분이어야 하고요. 보험금 수령 내역도 최근 5년간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단체 실손을 끊기지 않고 개인 실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단체 실손 가입 기간 5년이라는 조건 좀 부담스럽죠? 요즘 같은 시대에 1년 단위로 퇴직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이내이고 단체 누적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이를 가입 기간 연속성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 지사 파견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단체 실손 가입이 잠깐 끊겼더라도 해당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개인 실비로 가입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단체 실비로 개인 실비로 전환해야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퇴직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훨씬 비싸지고 가입 심사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기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하는 혜택이 정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손보험은 특히 가입할 때 심사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 가입하려 하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번거롭게 새로 가입하려고 애쓰기보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를 선택해서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 실비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퇴직 후에 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실손보험료 환급제도입니다. 유학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실은 1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한 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 장기간 나가 있을 때는 실손보험이 전혀 도움을 못 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하면 나중에 재가입이 어려워진다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먼 타지에서 매달 실비보험료만 계속 부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장기 체류자분들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납입중지 신청과 함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여권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제출해서 인증을 받으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답니다. 단, 이 혜택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참,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2016년 1월 이후부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분들만 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는 많은 분들께서 해외여행자 보험도 따로 가입하시잖아요. 만약 실비보험과 같은 보험사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실비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해외 의료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나가실 땐 꼭 해외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해외여행자 보험의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 보장이고 해외 치료 보장을 꼭 선택해야 된다는 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보험은 비례 보상 방식이라서 만약 국내 치료 보장만 선택한다면 해외에서 의료비를 써도 아무 보장도 못 받게 되거든요. 결국 보험료만 2번 낸 셈이 되는 것이죠. 해외여행 보험인데 국내 치료만 보장하는 건 말 그대로 이름만 해외여행 보험인 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인데요. 국내 치료 보장 특약이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의 95.7%나 선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인데요. 이 특약은 사실상 해외여행 보험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특약입니다. 그러니 해외여행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외 치료 보장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될 실손보험의 숨은 혜택은 바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가끔 병원에 갈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를 매번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새로 보험 가입을 계획 중이시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료비가 나올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청구하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 청구 기록은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에 남게 되거든요. 이 기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고지 의무 때문입니다. 표준 보험사에서는 고지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확인하거든요.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진단 확정이나 의심 소견, 입원 수술 투약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 기록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받았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표준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6년에서 10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도 없다면 더 저렴한 건강고지 할인형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꼭 고지할 필요가 없는 과거 병력도 무분별한 실손 청구 때문에 보험사에 기록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허리 통증으로 조수 치료를 6회 받은 분은 3개월, 1년, 5년 이내에 고지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이 기록 때문에 상해 관련 담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이 크실 텐데 꼭 청구 내역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장 급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고 실손보험금 청구가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분이라면 실손보험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매번 청구하기보다는 한 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추가로 보험 가입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3년치 의료비를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다만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조금 예외라서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는 비급여 차등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는 전년도에 내가 받은 비급여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서 다음에 보험료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만약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보험료가 5% 할인이 되고요.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해서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기준에 따라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는 점, 즉 100만원을 넘게 비급여 청구를 하면 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중 한 분은 비급여 차등제에 대해 잘 모르시고 23년, 24년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하셨는데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셔서 25년도부터 2배로 할증되게끔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 기준으로 연간 청구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할 때 매년 1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서 청구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았어도 청구된다는 건데요. 2009년 10월 이전까지 가입한 보험에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를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교통사고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다르거든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과 상관없이 치료비의 50%를 실비에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서 본인이 손해본 치료가 없어도 보장이 된다라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50%가 아니라 무려 100%까지 중복 보장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치료비로 1000만원이 들었다면 2003년 10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1000만원을 더해서 총 2000만원을 받게 되고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생기는데요.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 즉 내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실이 20%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지만 합의금에서 내 과실 20%를 제외하게 되죠. 이 제외된 20%가 결국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 즉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는 40%,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80%,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는 70%까지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내 과실이 20%라면 200만원은 내 부담이니까 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하죠. 그럼 2016년 이전 가입자는 200만원의 40%, 즉 80만원을 돌려받고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160만원, 최근 가입자는 140만원까지 보장받는 셈입니다. 만약 일반 상해 의료비는 특약이 있다면 가입 시기에 따라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추가 보장받을 수도 있고 과실이 100%여도 이 혜택은 적용됩니다. 만약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만 실비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점, 실비보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근 3년 내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꼭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는 6가지 혜택 잘 기억해 두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보장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과치료나 한방치료도 포함이 되거든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 심지어 임플란트까지도 보장이 되는데요. 다만 질병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엑스레이 등 급여 항목에 포함된 치과치료는 모두 보장이 되죠. 한방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입원 시 한방병원 진료비와 MRI, CT 검사비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치료, 부항, 한약, 뜸 치료에 대해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는 추나요법도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혜택들이 많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을 테고 오늘 처음 알게 된 정보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폭넓게 커버해드리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실손보험만큼은 꼭 가입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보장이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숨은 혜택들과 제도들도 실손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 챙기지 못한 혜택은 없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상담소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리고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한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30여 개의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맞춤형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